네, 이번에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학우입니다. 김수일 씨인데요. 부안군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부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김수일 씨. 나이까지 밝혔는데 아직 50은 안 되셨네요. 그리고 다복하십니다. 세 딸의 아빠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옛날에는 청원경찰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부안군청에서 공연 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업무를 맡고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과에 또 들어오기도 했을 것 같아요. 도전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걸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고 어떤 프로젝트든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그때 맡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하고요.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더불어 행운들이 따라주어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겸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저만큼이나 전북 부안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수일 씨가 이야기하는 부안의 그 문화 생태계, 문화예술 생태계가 어떤지 또 그 안에서 수일 씨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부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수일입니다. 현재 나이는 49살이고 또 세 딸의 아빠입니다. 직업은 예전에는 청원경찰이었지만 지금은 행정직 공무원이며 부안군청에서 공연기획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도전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시키는 현재의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더불어서 행운이 많이 따라주어서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좋아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기획하다 보니 주변 분들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계속 만든다는 푸념을 가끔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연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 등은 지역 주민들한테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완성될 때까지 과한 집착을 보여서 가끔은 다른 일들을 살피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단점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부족하기에 또 채울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또 향후에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도 더 배우며 고쳐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전라북도 부안 같은 경우는 농산어촌 도시예요. 현재는 인구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농촌 도시인데요. 부안읍에서 저는 혼자 이제 무녀 동남으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한테 많은 사랑을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면서 항상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의 배려는 곧 나의 배려다라는 가훈을 항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창 시절에 주로 이제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또 다른 맛을 좀 느끼기도 하였어요. 이 봉사가 결국에는 남이 아니고 제가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나를 위한 봉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는 또 학생회 이제 활동으로 학교 축제에서 공연 기획을 맡으면서 공연의 맛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음향에 굉장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집에 있던 전축을 다 뜯어서 턴테이블과 스피커 상자 등을 뜯어서 미드와 트위터를 연구해 보기도 했고요. 또한 시골집의 천장에 구멍을 한 10여 개를 뚫어서 스피커를 연결해서 소리에 대한 실험도 하면서 부모님한테 꾸지람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과 호기심이 현재의 제 모습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1992년 대학교 1학년 때 현재 아내 소개팅으로 만나서 주변 사람들의 기대 반 우려 반을 받으면서 1993년도에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현재는 큰딸이 28살이고요. 2명의 딸이 더 있는 딸부잣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에서 또 많은 사업들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좀 집이 약간 부유했었는데요. 그래서 당구장을 2개도 했었고 또한 시골에서 최초로 PC방까지도 오픈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사업을 했을 때도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도시 가서 어떤 PC방이나 당구장 같은 경우도 시골스럽지 않고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그렇게 꾸몄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영화에 또 관심이 있어서 이준익 감독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부안 지역에서 영화를 많이 촬영하는데 로케이션 매니저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또 영화 제작 사기를 당해서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라든가 사업체도 다 말아먹고 좀 인생의 쓴맛을 좀 알게 됐었죠. 물론 이제 뭐 이준익 감독님이 사기를 친 건 아니고요. 다른 분이 그렇게 해서 현재도 서로 연락도 많이 하고 1년에 한 3편 정도의 영화 로케이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2012년 1월에 부안군청 부안예술회관의 청원경찰로 임명이 되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청원경찰은 경비 업무이다 보니까 다소 단조로운 청사 방호의 임무를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져서 점점 더 쉬운 일을 찾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공연 관람 후에 경비 보안 업무를 하고 있던 제가 공연 담당자인 줄 알고 가지고 있던 사탕을 주면서 즐겁게 공연을 봐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아이의 눈빛과 더불어 평소 갈망하고 좋아했던 문화예술은 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서 공연 업무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격려는커녕 오히려 만류의 이야기만 들어 꿈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제 자신이 부족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을 했는데요. 카네기의 말처럼 바람이 없는 날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앞으로 달려가는 법이다 라는 말처럼 남몰래 저 혼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국가 자격인 무대예술 전문인 음향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론과 실기 합해서 3번의 낙방 끝에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공연장 스텝 업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죠.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족했던 공부를 계속하여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대학교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학점은행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했고 또한 대학 공부를 이어가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디지털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경영학 학사를 이제 또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또 여기까지 하려고 했지만 제 둘째 딸이 경희대학교 이제 건축학과를 입학하는 계기가 돼서 경희대학교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있어서 저는 대학원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내가면서 한 번에 여러 과제를 하다 보니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아이의 고마운 눈빛과 카네기의 명언을 상기하면서 환경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저 자신을 채찍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배움을 바탕으로 부안군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부안을 문화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행운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공연기획 업무를 하면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만난 계기가 저한테는 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걸 보면서 진정 이쪽 분야가 저에게 천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공연을 만들 때의 희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큰 만족을 얻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다가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꿈의 오케스트라 공모사업을 발견을 하고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내 음악을 하고 싶어도 환경의 제약으로 꿈을 키울 수 없는 소외 아동 청소년들에게 향후 10년간 10억 원이 넘는 지원과 음악 컨설팅을 통해서 다민족 성장을 촉진시키고 또한 더불어서 지역 사회의 발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는데요. 군 단위에서 최초로 선정되어 많은 기대 속에서 총 60명의 단원과 11명의 선생님으로 구성된 부안 아리울 오케스트라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과 동시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오케스트라 운영에 무지했던 저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라 특성상 파트 연습 공간이 개별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500석도 안 되는 시골의 예술회관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복도와 계단 그리고 창고에서 파트 연습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부안예술회관은 입주단체들이 많은데요. 그중에도 지역의 문화예술 영향력이 큰 한국예술인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회장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전하면서 연초 전라도지사 방문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하여 파트 연습 공간을 건립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총회 회장님께서 연초 방문 건의 사항 때 돌발 질문과 건의를 하였던 게 반영이 되어서 2014년도에 총 공사비 9억 8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11개의 파트 연습실과 연습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년이 넘는 피아노로 오케스트라와 음악 공연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 의장님과 군수님, 예산팀을 설득하여 3억 가까운 스타인웨이 274 시리즈를 구입하게 되어 원활한 교육과 공연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전국 최초로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 및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던 부안 지역에서 현재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생겨나서 아동 청소년부터 가족 오케스트라의 노년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도비를 확보하여 총 6억 원이 넘는 악기까지 지원을 받아 그 전까지 부안에 없었던 악기사가 생겨나서 지역 내 사회적 변화를 보면서 보람과 행복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3년 공모사업을 통해 군단이 또 최초로 2개의 공연장 상주단체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PT를 발표했던 게 어설프게 기억이 나는데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발표를 못했지만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부분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부안군의 1년 총 공연 예산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민간단체 우수공연 한 편 하면 끝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안 지역에 공연장 상주단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집중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향후에 예산 확보를 3억까지 만들겠다는 약속을, 무모한 약속을 하였던 부분이 많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저희한테는 사업 하나하나가 간절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신청과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며 사업 추진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상주단체 단원이 꿈의 오케스트라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안 아리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부안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즐기는 부안 한음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극단체에서는 주로 퍼블릭 프로그램을 집중하여 현재까지도 청춘극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께서 소실적 갖고 있었던 연극인의 꿈을 잊은 채로 부안 지역에 귀농, 귀촌하여서 농사일을 하면서 지내온 부안 지역 실버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더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피고지고, 신춘향전, 인생식당 등을 지역민들에게 선보여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 실버연극제에서 사관왕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연자 중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연을 가진 분이 있었는데요. 팔 하나가 없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사고로 장애를 입어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신 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분이 연극 수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면서 당당하게 공연을 하게 되고 현재는 본인이 좋아하는 하모니카 또 학원까지도 창업하면서 문화로 세상과 소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볼 때 문화예술은 관객이 단순하게 관람만 하는 형태보다는 양방향 체험형일 때 더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문화 프로그램은 진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재정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사회적 효과가 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도 바뀌고 또한 지역도 바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 경력 공개 채용 행정직에 합격을 하여서 전직을 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나 자신을 바꾸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도 바꾸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일반직이 아니다 보니 업무를 하면서 제약을 많이 받았고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었지만 이젠 당당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어서 홀가분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 글을 쓰면서 더욱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로 지역을 가꾸고 예술로 발전시킬 수 있게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즐겁게 일을 하면서 지역민과 함께 부안군을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에도 농산어촌 도시이지만 문화로 군민이 하나 되어 예술로 생동하는 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서없이 지금까지 문화예술로 나와 우리 그리고 지역을 바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지속되고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이야기들로 구성을 하여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